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부분은 이 transient response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폰에서 마이크에서 우리가 쉽게 잘 이렇게 보지 않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믹싱을 하거나 어떻게 이제 톤 프로세싱 할 경우에 이 transient response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웹사이트 가운데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제가 사이트를 하나를 좀 찾았고, 그래서 그거를 팝하고 웹사이트 번역이랑 같이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소는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What is microphone transient response and why is it important?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마이크 과도 응답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트랜지엔트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좀 알고 있는 분들이나 저도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제가 공부를 한 거에 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그거를 알아서, 그러니까 전자 쪽의 용어 가운데 이제 그 과도 응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특히 이제 이 전압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 이렇게 그래서 트랜지엔트라는 그 의미가 그 과도, 이렇게 막 정해진 기준보다도 더 높은 크기의 어떤 그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그동안은 그냥 그 트랜지엔트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주로 이제 엔벨롭에서 그 어택 부분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게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사이트의 내용을 제가 이제 구글, 그러니까 이 팝하고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 쭉 마이크의 성격과 성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양들의 일이 많이 있다. 과도 응답은 측정하기 어렵고 데이터시트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양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크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번역이니까 약간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어쨌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이크의 과도 응답이라, 여기 이제 What is the microphone transient response 여기 있죠. Transient response refers to the response a microphone's diaphragm has to sound wave transient. 이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렵죠. 여기 이제 일단 이제 뭐 그래도 괜찮은 번역이니까, 과도 응답은 마이크의 다이아프레임이 음파 과도 현상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음파가 그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이제 벼랑간에 확 커지는 그 과도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이크 진동판의 어떤 현상을 말한다는 얘기죠. 과도 현상은 transient is fast peak amplitude of sound best described as initial hit of drum. 그러니까 드럼에서 우리가 그 엔벨롭을 이해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장 큰 어택 타임에서 가장 큰 그 에너지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트랜지엔트, 그 과도 응답이라고 설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자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마이크 유형의 일반적인 과도 응답을 살펴보면서 마이크 과도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은 글입니다. 또 괜찮은 내용인 거고, 저도 제가 이제 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가 컴프레서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냐 그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이 트랜지엔트 에너지를 컨트롤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마이크의 마이크로폰 트랜지엔트 리스폰스, 마이크 과도응답, 일시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반응이 이제 트랜지엔트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일시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얘기를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과도, 그러니까 레벨을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 기대치보다 넘어가는 것. What are sounds audio transient? 사운드 오디오에서 과도란,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엔트란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음과 오디오에서
FM과 오디오에서 과도 현상은 음파, 기계적인 에너지죠. 물리적인 에너지라고 말하는, 또는 오디오 신호, 전기 에너지에서 이제 오디오 신호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진폭이 증가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진폭이 확 커진다는 얘기죠. 말로 과도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과도 현상을 시각화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간단한 오디오 신호를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 특히 이제 퍼커시브 사운드, 이게 토론송이 아닌 거고, 예, 퍼커션 사운드, 예, 그러니까 타악기 소리는 음파의 시작에서 과도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세니까 어택 부분이 쓰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올가미 드럼은 이제 스네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스네어 드럼 그 소리의 본체에 비례하는 큰 과도성을 가질 것이다. 예,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크니까. 예를 들어 트럼펫은 부드럽게 연주된다면 작은 과도 현상을 가지고 있고, 적은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고, 이 과도 현상을 이제 그냥 과도라고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라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다 넣어봅시다. 그래서 그 용어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보자는 잘한 얘기야. 뜻은 과도라는 의미고, 커지는 거. 시끄럽게 연주되고 스타카토로 연주된다면 시끄러운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크니까 초기에. 대부분 악기에서 과도 현상을 연주하는 방법, 스타일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 그러니까 연주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짧은 외침, 여기 이제 사람 목소리에도 짧은 외침은 명백한 과도 현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제 우하거나 아 하는 것, 여기 이제 오인가 아인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 예, 우하고 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엔벨로프를 이해를 해보면 이게 쉬운 얘기예요. 요 내용들은 엔벨로프라는 거를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뭐 신지해저 패드 등 뭐 대부분 다 이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택 타임이 길면은 소리의 트랜지엔트 그 과도 현상이라는 게 적은 거고, 그러니까 레벨이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커지는 게 적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짧으면은 그게 이제 타악기 쪽이면 크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트랜지엔트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의 과도 응답이라, 마이크의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란 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디오 음향의 과도 현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예,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What constitutes audio sound transient.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토론할 수가 있다. 돼 있죠, 이렇게. 음파는 매개체를 통해 이동하면서 국지적 압력을 변화시킨다. 이 국지적인 압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컬 프레셔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 그 좁은 지역에서만 이제 압력의 변화가 커진다라는 거죠. 매개체를 통해 이동하면서 그 전달되는 그 매개체의 부분에서의 압력 변화가 있다라는 거니까, 음파가 마이크 다이아프레임에 도착하면 다이아프레임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 그렇죠. 진동판에 음파가 때리니까 진동판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마이크 다이아프레임의 전면과 후면의 압력 차이가 다이아프레임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공부해 보면은 이 단순하게 진동판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게 실제로는 앞과 뒤에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는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지 이게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압력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단일 지향성에서 후방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 방향이 다른 방향에서 180도 다른 방향에서 같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운드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 움직임은 마이크 다이아프레임에 부딪히는 음파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마이크가 놀라운 정확성과 명료성으로 이러한 음파를 효과적으로 전기 오디오 신호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준다. 예,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그 음파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력, 소리라는 압력이 실제 진동판과 같은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판이 같이 움직여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전기 오디오 신호로 이제 변환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논의된 바와 같이 뭐 as discussed, 그러니까 과도 현상은 소리의 시작 시 압력의 큰 변화다. 압력의 큰 변화. 따라서 마이크의 과도한 응답은 마이크의 다이아프레임이 진동판이 그것도 다이아프레임이라고 해놓고 진동판 번역이 참 희한하죠. 과도 압력 스파이크에, 그러니까 그 센 이게 피크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트랜지엔트의 그 사운드에 나타내는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기에 마이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려준다. 만약 마이크가 정확한 과도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호를 바꿔준다면은 그것이 오디오 신호에서 엄청난 정확도로 트랜지엔트 사운드를 재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읽어보자. 과도응답이 너무 가까우면, 너무 가깝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엔트가 되게 짧은 경우 소리를 it will color the sound. 그러니까 이게 소리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색칠한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곡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소리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트랜지엔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트랜지엔트 그 리스판스 응답이 갑자기 커지면은 과도응답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디오 소리에서 소리가 부정확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컨덴서 마이크처럼 감도가 큰 마이크들이나 이제 특히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컨덴서 마이크가 이 순간적으로 트랜지엔트 리스판스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에 이제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을 오늘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본다는 거죠. 마이크의 과도응답은 과도음에 대한 초기 반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이크의 과도응답은 초기 과도 현상이 움직임을 일으킨 후 정지 위치로 돌아가는 다이아프레임의 기능과 많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판이 실제로는 기기적인 움직임이니까, 즉 과도응답은 마이크 진동판의 이 횡격막이라고 하나? 진동판의 관성과 관련 있다. 이게 이제 물리학적인 얘기죠. 관성.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움직였으면 이게 이제 뒤에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즉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는 마이크의 진동판의 관성과 관련 있다. 관성이 더 높은 다이아프레임은 더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휴식 위치로 돌아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관성이 더 높은 다이아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동판 크기가 좀 큰 거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크니까 물리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동일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에서 진동판이 큰 마이크와 작은 마이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Slow transient response and its similarity to signal compression.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시그널 컴프레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동 코일,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죠. 무빙 코일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부 마이크의 순간 반응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 컨덴서 마이크보다 느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이나믹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눈에 띄게 느린 과도응답은 확실히 소리를 채색한다. 느린 리스판스도 소리를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다 같이 정리해보자. 첫째, 횡격막이 아니고 진동판. First, high. 진동판의 높은 관성은 마이크가 과도 현상에 대해 약간 느리게 반응한 것을 의미한다. 관성력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과도 현상이 약간 느리게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 크다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일단 한 번 더 보죠. 일시적인 소리가 진동판에 부딪히지만 진동판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일단 진동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느리게 일어나며 움직임을 멈추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소리의 짧은 과도 현상 트랜지엔트 리스폰스가 가라앉은 후에도 진동판은 비교적 높은 진폭으로 여전히 진동하고 있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느린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는 마이크의 신호가 더 긴 공격과 더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과도음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트랜지엔트 리스폰스가 느리다라는 얘기가 이런 특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이크 신호는 소리를 색칠하는 작용을 하는 트랜지엔트 리스폰스에 더 강한 꼬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진동판의 어떤 그 역할이 이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를 다르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추가된 지속력은 계속 이제 이렇게 떨리니까 길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오디오 압축기가 컴프레서가 오디오 신호의 과도 상태에서 트랜지엔트 그 놀라간 상태에서 볼륨을 조절할 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맞네요. 볼륨을 조절하는 거. 압축이 아니고. 과도 현상을 진폭 여기서 이제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추가된 여기요 서스테인이라는 거니까 지속력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소리보다도 더 이어지게 만드는 거, 더 진동이 있게 만드는 거 그 얘기니까. 과도 현상을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진폭처럼 끌어내리든지 꼬리를 진폭으로 위로 올리든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은 엔벨로프 그 자체가 마이크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크가 실제 그 들어오는 소리를 완벽하게 뭐 변환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주파수 특성, 주파수 응답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는 게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꼬리를 부풀리고 과도 현상의 날카로움을 감축시키는 뭐 압축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컴프레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에 대한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 앞 단계에서 컴프레서를 걸기 전 단계에서 그게 이미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지. This can help to make transient sound less harsh and more full and punch. 이러한 transient response는 뭐 이게 지금 번역이 완전히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사운드를 어떤 특정 마이크를 꼽았더니 사운드가 더 펀치감이 있거나 어떤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이 실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의 색상은 일부 계측기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게 some instruments, 이게 이제 계측기가 아니고 악기들, 몇몇 악기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원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냥 마이크가 어떤 소스에 잘 맞냐 안 맞냐를 말하는 것 가운데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는 거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버슛이라는 얘기 있죠. 전기 신호가 목표치를 통과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오버슈팅은 다이어프레임이 진동판이 너무 빠르게 반응하거나 과도 소리를 받을 때 너무 멀리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좋은 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음파를 오디오 신호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빠른 과도 응답, 빠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어떤 결과를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이것은 우리가 즉시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다. 마이크에 오버슛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인 소리, 이게 트랜지언트죠. 진동판에 도달하고 진동판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quickly, so far, so good, 지금까지 있는데, however, 그러나 음파의 transient response는 다이어프레임을 이동하기 위한 압력 감소 또는 증가를 일으키기 전에 다이어프레임 진동판을 물리적 한계로 인해 뒤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진동판에 cause a decrease in pressure to move. 그러니까 진동판을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음파 자체에서도 있는 트랜지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동판은 음파보다 더 빨리 진동한다. 실제 음파의 에너지보다도 진동판이 더 민감하게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보통은 모릅니다. 그냥 마이크 출력에서는 우리가 사운드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서는, 그러니까 소리와 진동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의해서 바뀌는 거를 이렇게 금방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경험이 쌓이고, 그러니까 특히 컴프레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들어온 신호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는 것이 들리는 단계, 들려야지 그걸 해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곡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이크가 이 왜곡을 유발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인지를 잘 못하지만은 그 대부분의 소리가 컴프레스가 필요한 트랜지엔트 리스폰스의 컨트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뭐 값싼 컨덴서 마이크는 때때로 오버슈트를 가질 수 있다. 그 진동판과 뭐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성과 기타 요인. 관성은 이제 물리적인 얘기지만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20분이 넘어가네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진동판의 관성은 마이크의 과도 응답에 대한 선도적인 요인이다. 그게 이제 우선적인 얘기라는 거죠. 리딩 팩터. 인터시아는 움직임의 변화에 대한 물리적 몸의 저항이다. 어렵죠. Inertia is physical body's resistance to change in motion.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몸통이 진동판이 이제 느껴진 진동판의 그 저항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이제 안 움직이게 하려는 거. 예, 그러니까 실제 누가 쳤는데 자기는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일단은 물리적인 모든 원칙이에요. 근데 치는 힘이 더 세니까 이게 밀린다라는 거지. 예. 마이크 과도 응답의 경우 우리는 마이크 진동판이 휴식 위치에 머무르니까 가만히 있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진동을 유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얘기니까. 그러나 마이크의 진동만의 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진동판의 무게와 진동판의 장력, weight of the diaphragm, tension의 장력. 그래서 먼저 무게. 다이어프레임 진동판의 중량은 마이크 트랜지엔트 리스폰스의 주요 요인이다. 예, 진동판.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동판이 무거울수록 관성이 높고 과도 응답 속도가 느려진다. 무거울수록 관성이 높고 응답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말은 진동판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더 가벼운 다이어프램은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더 과도한 과도 응답을 의미하지만 오버슛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오버슛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배웠으니까 약간 그 왜곡이 더 일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프램의 장력은 마이크 과도 응답의 또 다른 요소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얼만큼 팽팽한가. 예. 일반적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진동판은 소리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즉시 휴식 위치로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이 진동판을 땡기는 진동판이라는 것이 이제 얼만큼 팽팽한가 그 부분이니까. 반응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튜닝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킥드럼이나 뭐 그런 드럼을 하드하게 튜닝할 경우랑 이제 약간 루즈하게 튜닝할 경우, 루즈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약간 늘어진 진동판은 종종 더 느리게 반응하고 느려져 있으니까 압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텐션이 적으니까 일단 정지 위치에서 움직이면 진동을 멈추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들어온 소리에 비해서 뭔가 이 진동판이 만들어내는 다른 요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자, 다양한 마이크 유형의 일반적인 과도응답.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울 때 일반적인 것들을 알고 배우는 것도 매우 좋다. 이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유형의 전형적인 트랜지엔트 리스폰스에 포커스를 놓고 한번 본다는 얘기죠. 예. 무빙 코일 다이나믹,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 리본 마이크, 그다음에 소다이아프, 작은 스몰 다이어프램이 있는 컨덴서 마이크, 라지, 큰 다이어프램이 있는 컨덴서 마이크. 다른 마이크의 유형도 많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단 트랜지엔트 리스폰스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의 과도응답, 이동 코일,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그 리본 마이크 말고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비교적 무거운 전동성 코일이 다이어프램에 부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진동판을 매우 불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Diaphragm and the whole quite inert.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 일반적으로 과동답은 느리고 동적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압축된 소리를 다소 압축된 소리를 낸대요. Slow and give dynamic mic as a somewhat compressed sound. 예, 그러니까 이게 압축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운드예요. 예, 압축되는 소리가 아닌 거고, 예, 여기 somewhat compressed sound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은 소리. 진동막의 진동판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역동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의 소리가 둔탁하고 생기가 없을 수도 있다. 예, 진동판의 크기에 따라서 예, 생기가 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킥드럼 믹싱 같은 어떤 상황에 실제로 뭐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엔트의 리스판스를 그만큼 덜 받으니까 그 얘기겠죠. 느린 과동답은 이동 코일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 뭐 베타 52A 이 마이크 전체적으로 듣는다고 반응이 둔해서 킥드럼에 아주 잘 들린대요. 예. 풀 로우 엔드랑 그러니까 고음이 덜 들리고 예, 그래서 저역대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 However, it's a terrible choice otherwise.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이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음이 불분명하니까 예, 고음이 여기 이제 저역대가 더 세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리본 다이나 마이크, 예, 리본 마이크 이상하게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는 있고 장력이 매우 느슨하다라는 거예요. 장력이 매우 느슨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얘기가 있겠죠. 결과 전형적으로 매우 정확한 과도응답이다. 일반적으로 리본 믹스는 오버슈트가 되면 느린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장력이 적다라는 것이 실제 원래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리본 마이크를 많이 애용을 하기도 해요. 요런 이제 R121 같은 거. 일반적인 소형 측정용 마이크들. 예, 우리 지금 스몰 다이프레임. 이게 이제 번역을.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소형, 예, 우리가 펜슬 마이크라고도 부르는 이런 마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 마이크를 설명하며 Accurate Measurement Mic.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마이크들, 측정 마이크들이 다 진동판이 작아요. 예, 이렇게 빠른 과도응답의 자연음향 SDC의 SD가 SDC 스몰 다이아 SDC를 그러니까 이 작은 컨덴서 마이크, 예, 작은 진동판을 가진 소구경 예, 컨덴서 마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184 같은 거. 값싼 SDC는 오버슐러라면 왜곡된 고도점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실은 우리가 뒤에 컴프레서를 이 컨트롤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마이크의 비교에 있어서 마이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대측각 이게 이제 large diaphragm, 예, 진동판이 큰 거, 마이크의 transient response. 이러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LDC, large diaphragm 컨덴서 마이크는 small diaphragm 컨덴서 마이크보다 더 큰 진동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큰 다이어프램은 약간 느슨하고 무거우며 LDC transient response는 일반적으로 작은 소구경만큼 spot on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스팟이 만들어진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죠. 말하자면 대구경 컨덴서 마이크는 종종 과도 현상에 반해 정확하게 염두를 두고 조정되고 그렇게 많은 대구경 컨덴서 마이크들이 과도 현상을 재현할 때 매우 정확하게 들린다. 그 트랜지엔트 원래 소스에 있는 트랜지엔트 리스판스를 그래도 이제 이 진동판이 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재현을 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겠죠. 뭐 사이스 같은 마이크가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마이크의 감도는 무엇인가? 뭐 이건 다른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요 알아본 게 요 마이크의 트랜지엔트 리스판스라는 걸 알아봤어요. 요거를. 그래서 뭐 트랜지엔트 리스판스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뭐 그러니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도
마이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기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들어온 입력, 그러니까 그게 다이나믹 마이크를 꼽았건 뭐 작은 소구경 컨덴서 마이크를 꼽았건 리본 마이크를 꼽았건 간에 그 들어온 소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판단해서 믹스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운드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와 있고 그게 실제 기술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컴프레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거기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왜냐하면 원래 소리라는 것이 실제 여러분이 듣고 그 이해를 하고 있는 음반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보컬이라고 해도 그 보컬의 입 바로 앞에 마이크를 놓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귀를 갖다 댄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막 파핑도 셀 거고 침도 많이 튈 거고 난리가 있다고. 근데 그것들을 프로세싱을 잘 해서 프로세싱 처리해서 원하는 사운드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즉 엔지니어에게는 우리가 이런 이제 특성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적합한 데다 쓰는 것도 당연히 그게 우선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흡음된 마이크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쓸 수가 있느냐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다뤄본 그 가장 큰 목적이에요. 좋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